자, 오늘부터 대수의 마지막 과목, 바로 수열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두 번째 삼각함수를 배웠죠. 자, 마지막 수열편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내용을 이번 챕터 8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수열도 여러분들 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그 정의역이 바로 수열의 항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항에 대한 값을 y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항번호에 해당하는 y 값들을 점으로 우리가 연결한다면 바로 어떤 일차함수나 지수함수 위에 그래프에 점으로 찍히는 바로 함수가 바로 수열이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이 되겠죠. 왜? 항번호가 바로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일반항을 가지고 첫 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만 한번 나열해 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적어주면 되죠. 자, 1을 되면, 대입하면 8-1이 되어서 얼마가 되죠? 8-7이 되어서 1이 되네요.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6-7이 되어서 9가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24-7이 되니까 17이 되겠네요. 4를 대입하면 32-7이 되어서 25가 되고요. 자, 5를 대입하면 바로 40-7이니까 맞죠? 3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일을 바로 이 수열의 첫째 항이라고 하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우리가 이 수열 AN을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 AN이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일반항을 의미하게 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수열을 A1, A2, A3, A4, A5 이렇게 문자로 항을 나타내고 하죠. 아시겠나요? 자, 886번은 자, AN이 일반항이 2n분의 n 플러스 5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1부터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2를 대입하면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3을 대입하면 6분의 8이 되니까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4를 대입하면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10분의 10이 되니까 바로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제5항까지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887번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은 딱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그리고 두 번째 배울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자, 세 번째 배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따로 연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열을 배운다는 것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등차, 등비도 아닌 수열에 바로 무엇을 배우는 거다? 일반항과, 일반항과 합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배우는 게 바로 고교 과정의 수열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항과 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등차 등비는 따로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두지만 이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더하거나 곱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도록 수열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등차 등비 수열보다는 사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들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게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통 여러분들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쓰는 게 나중에 배울 다음 챕터에서 배울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이런 바로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들은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이 세 가지, 합 세 가지에 대한 걸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의 바로 수열 과정인데 첫 번째 887번을 보면요. 우리 1, 2, 3, 4 이렇게 배열이 되었다면 바로 자연수 수열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홀수항에는 무엇이 마이너스가 다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은 자, 부호를 보지 말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 네 번째 항이 4라면 n번째 항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n이겠죠. 자, L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2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부호가 홀수 번째마다 바로 무엇이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바로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요, 마이너스 1의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고,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니까 부호가 없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자,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이죠. 그럼 반대로 홀수일 때 1이고 짝수일 때 마이너스가 되려면 바로 여기에 m 플러스 1이나 바로 m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887번에 바로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888번은 우리가 이 수열은 등차도, 이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등차도 등비도 아니에요. 왜 일반항을 찾기 쉽냐 하면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항의 분자는 1, 분자는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죠. 다 분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줄을 먼저 꺼 놓으세요. 모두 다 분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 네 번째 항이 4가 바로 분자잖아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분자가 n이겠죠. 근데 분모를 보면요.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 보세요. 분모가 분자보다 다 모두 다 똑같이 얼마씩 커집니까? 2씩 커지죠. 따라서 여기에 m보다 2가 큰 m 플러스 2를 분모에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형태로 일반항을 찾으면 되니까 더 쉬워요, 사실은. 889번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죠. 두 번째 항이 숫자로 곱해져 있습니다. 자, 모든 항의 숫자로 곱해져 있죠. 그러면 숫자로 곱해져 있는 걸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숫자를 보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그러면 n번째 항은 n이겠죠. 근데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보다 얼마가 더 큽니까? 1이 더 크죠. 다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여기에 1이 더 큰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an을 이 곱하기를 쓰지 말고 그냥 n에 무엇으로? n 플러스 1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아니거든요. 이런 수열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으로? 바로 규칙으로 여러분들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90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죠? 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자, 공차를 한 번씩 더해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공차라고 이야기했죠. 자, 공차는 자, 영어로 뭐죠? Common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라고 쓰거든요. 자, 똑같은 수를 각각 어떻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똑같은 수를 더해 주어서 만든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차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바로 어떤 하나의 항에서 그 앞항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즉, 두 항의 차를 바로, 두 항의 값의 차를 바로 보다 공차라고 한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M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섯 번째 앞항인 네 번째 항을 빼주면 그게 공차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두 번째 항을 알고 첫 번째 항을 알면 바로 이 두 개의 차가 바로 공차가 된다. 그러니 거꾸로 앞에 항에서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그러므로 등차 소리를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바로보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두 칸 움직이면 공차를 몇 번? 두 번. 세 칸 움직이면 공차를 세 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A의 n번째 항에서 그 앞항인 n-1번째 항의 값을 빼준 것을 우리가 공차라 하고 공차는 영어로 common difference. 자, difference의 약자라서 우리 여기에서 D자를 써서 공차라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공차는 어떤 항에서 바로 바로 앞항을 뺀 게 바로 공차가 되고, 그러면 앞항을 뺀다면, 그 두 칸 차이를 뺀다면, 그것은 바로 ED가 된다는 것이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항 1에서 두 번째 항 4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주면 되나요? 3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된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어서 만든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은 공차를 어디에서 구했죠? 바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891번은 바로 두 번째 항이 나오지 않죠. 그럼 여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자, 앞항에서 뒤로 갈 때 한 칸 움직일 때 얼마를? 바로 마이너스 2를 더해줬죠. 마이너스 2를 더해줬다는 말은 2를 뺏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공차는 꼭 양수일 필요 없어요. 음수여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18, 18이 되겠죠. 다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더해주면 16이 되고, 다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바로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등차 수열은 무엇이라고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누구를, 공차를 몇 번, 한 번, 한 번씩 더해주는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2번입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바로 어떤 특정한 항번호에 대한 값 두 개만 알면 돼요. 우리 이렇게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 일반이라는 말은 제너럴 뭐 하면 두루두루 널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항이라는 것은 뭐 A1 첫 번째 항, A5 다섯 번째 항 이런 특정 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정한 항 두 개만 알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특정한 항 하나와 공차를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수열을 배우면 등차 수열의 우리 일반항의 공식을 배우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다 외우고 있겠지만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n-1d를 이렇게 곱한다. 이것을 더해주면 바로 일반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항 자체를 여러분들 이 외운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 수열에서 큰 효과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반항을 구할 때 꼭 특정한 이 첫 번째 항만 알아야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열,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바로 한 번씩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바로 가장 간단한 1, 3, 5, 7, 9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공차 얼마를 더해주면 되나요? 2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7을 찾기 위해서는 이 7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1을 기준으로 하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줬습니까? 세 번 더해줬죠. 그죠? 따라서 그 공차를 몇 번 더해줬다? 세 번 더해주니까 바로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꼭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도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됩니까? 바로 두 번 더 해주면 되죠. 따라서 공차를 몇 번, 두 번 더 한다는 말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5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7이라는 것은 5라는 이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됩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따라서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7은요, 9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차를 몇 번, 한 번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공차 1을 한 번 빼준다는 개념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를 구해서 더해주면 7이 되는 거죠. 이처럼 꼭 첫 번째 항만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항을 알아도 우리는 일반 항은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n번째 항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을 알아요. 그럼 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n 마이너스 한 칸 차이죠. 첫 번째와 네 번째 항이 몇 칸 차이입니까? 세 칸 차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와 n번째 항은 n 마이너스 한 칸 차이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n-한 칸 움직이니까 공차를 n-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공차에다가 n-1을 곱한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생각으로 본다면 자, 내가 AN번째를 구하고 싶잖아요. AN번째. 근데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항이 A1이잖아요. A1이 지금 15죠. 근데 첫째 항만큼은 여기 이 1을 안 적고 그냥 A라고만 적어도 그것은 첫 번째 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됩니까? 바로 첫 번째 항과 n번째는 n-한 차이니까 공차 누구를 마이너스 3을 몇 번 더해주면 된다? 바로 n-한 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여기 플러스 3이 되어서 무엇이 된다? 18이 되어서 바로 일반항이 바로
마이너스 3n 플러스 1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요. 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 A와 여기서 사용된 이 D는 상수입니다.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N이 바로 뭐다? N이 바로 문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차수열은 얘가 다 상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등차수열 일반항은 자,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n에 대한 1차식. 이 등차수열의 생김새를 알고 있어야 돼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런데 이 n은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 등차수열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한다면 이 an을 fx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라는 바로 1차 함수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이지만 어떻게 한다?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직선에다 뭐만 찍는다? 그 항번호마다 점만 찍어주는 거죠. 점으로 연결된 이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래 이 x의 계수가 바로 함수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n에 대한 이 계수가 바로 무엇이다? 공차라는 것입니다. 공차. 아시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 n의 계수가 무엇이니까? 기울기, 즉 공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92번을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일반함식을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이 an은 an이라고 적고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n을 탁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n에 대한 계수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공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차. 그런데 첫째 항이 얼마나 그랬죠? 15라 그랬죠. 그러면 n에 1을 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돼요. 그럼 n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15가 나오려면 얼마가 있으면 된다? 18이 있으면 바로 첫째 항이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항을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n에 대한 계수, n의 바로 계수가 누구다? 바로 공차라는 것입니다. 공차. 아시겠죠? 그러면 893번을 보세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얼마가 더해집니까? 바로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4를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4가 바로 공차다.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 1차식. 근데 그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4다. 따라서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상수항만 찾으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데 2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바로 6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첫째 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요.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얼마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이니까 n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4를 대입해야 되죠. 여기에 4를 네 번째 항이니까. 즉 내가 A4가 마이너스 10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플러스 6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첫째 항을 몰라도 우리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차와 뭐만 한다면 어떤 특정한 항의 값만 알고 있다면 첫째 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등차수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바로 누가 바로 n의 개수가 된다? 바로 공차가 바로 n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일반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n의 개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공차가 되고 뒤에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해 주면 된다? 굳이 첫째 항을 몰라도 된다. 어떤 특정한 항의 값만 알아버리면 바로 AN을 그 상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4번입니다. 첫째 항이 7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가지고 A는 A1이지만 A가 똑같죠? 72고 공차를 보통 D로 표현하니까 D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럴 때 1번 문제가 제7항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제7항은 바로 일곱 번째 항을 우리가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72니까, 72니까, 자, 이 72를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됩니까? 첫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까지 가려면 몇 칸 차이가 나죠? 여섯 칸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여기에 공차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6만 곱해주면 되죠. 왜? 마이너스 6을 여섯 번 더해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72 마이너스 36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모든 항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일반항을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요. 일반항은 항상 공차가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70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이잖아요.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72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72가 나옵니까? 1을 대입해서 72가 나오려면 78을 더 더해도 버리면 바로 78 마이너스 6이니까 72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을 계산할 때는 n에다가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7 더하기 78이 되고 6 곱하기 7이 40이니까 마이너스 42 플러스 78이 되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36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모든 항의 값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7항만 구하라고 하면 굳이 일반항을 안 구해도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공차를 여섯 번만 더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 제18, 마이너스 18은 몇 항인가? n항을 구해달라. 이 n항을 구해달라고 하면 누구를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일반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6n 플러스 78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n의 값을 찾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6에는 78 더하기 얼마가 되고 18이 되니까 바로 6n이 얼마? 바로 96이 되겠죠. 따라서 n은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6이는 6, 6이 36이 되어서 제 몇 번째 항? 바로 제 16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제 16항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 몇 항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몇 항을 n이라고 두고 n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때는 바로 무엇을? 바로 일반항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895번입니다. 바로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하죠. 자, 공차는
어떤 특정한 두 개의 항만 알면 공차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A1이 7이고 A8이 35예요. 그러면 A1에서 A8까지 가려면 우리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됩니까? 바로 7번 더해주면 되죠. 즉, 얘가 7칸 차이니까 공차를 7번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는 얼마 커졌죠? 숫자는 7에서 35까지 커졌으니까 35에서 7을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28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차 7D가 바로 뭐와 같다? 28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는 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A8을 일반한 형태로 A1 더하기 7D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프리즘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등차 수열의 정의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A1이 A10까지 가려면 공차 몇 번,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10에서 1 빼면 되겠죠. 바로 9번 가면 되니까 공차 9D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3이 마이너스 5가 됐단 말은 자 마이너스 18이 됐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바로 공차 9D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18과 같다. 따라서 D는 얼마다? 공차는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항 두 개만 알면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97번입니다. 자, 다음 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3과 x 이 차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공차가 되죠. 또 x와 마이너스 5의 차도 바로 무엇이 된다? 공차. 즉,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바로 공차를 한 번씩 발생하니까 따라서 이 공차는 얼마죠? 바로 한 항에서 앞에 항을 뺏는 게 공차잖아요. 따라서 x-3이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5에서 무엇을 x를 뺀 게 바로 공차죠. 근데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식을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x가 이하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뭐가 된다? 3이 되니까 3 마이너스 5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2분의 3 마이너스 5가 된다. 2분의 3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항은 바로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두 수를 뭐 한다? 더해서 2로 나눈 바로 평균값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X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이 X의 양 사이드에 있는 두 수의 바로 평균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등차 중앙이 아니라 중항이죠, 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뭐와 같은 말이다? 바로 산술 평균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등차 중앙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산술 평균과 동일한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898번인데요. 바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항을 지금까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또
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합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 시간에 자, 가우스의 바로 일환을 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잠시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자, 간단하게 항이 이렇게 6개만 있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인데요. 항이 이렇게 6개만 있을 때 등차 수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자, 이렇게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의 이 합이나 자, 앞에서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의 항의 합이나 앞에서 세 번째와 뒤에서의 바로 세 번째 항의 합은 어떻게 항상 이 어떤 특정한 놈으로 항상 값이 뭐하다 똑같다고 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외울 때 이 두 수 바로 제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이 더한 결과값이 모두 다 같은데 여기에 이 네모의 값이 몇 개 등장하게 되죠? 3개 등장하죠.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 3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다? 이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체 무엇에서 항수를 뭐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외우자?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제일 처음 합, 제일 처음 함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A1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A6을 더해서 바로 2분의 항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여섯 번째를 더하나 두 번째와 다섯 번째를 더하나 같기 때문에 처방 대신에 앞에서 두 번째 걸 이용하려면 뒤에서 두 번째 걸 더해서 2분의 항수로 곱해주면 되고 앞에서 세 번째 걸 이용하려면 뒤에서 세 번째 걸 더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분의 맞죠? 여기 n에다가 a 플러스 l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죠. 요 a가 첫 번째 항, 이 l이 last 해서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한 거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말로 이렇게 외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 근데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을 쓴다면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을 쓴다면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이 여기는 지금 짝수계로 있는데요. 만약에 홀수계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A1, A2, A3, A4, A5. 됐나요? 자, 이렇더라도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2분의 항수가 5개니까 5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짝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누구와 짝입니까? 다섯 번째와 짝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짝이죠? 네 번째와 짝인데 세 번째는 짝이 있나요? 세 번째는 짝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짝수계의 항이 있을 때는 두 개씩 짝을 만들지만 홀수계일 때는 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A3를 어떻게 보면 된다? A3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A3를 두 번.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항 A3를
선생님이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쓴다면 이 A1과 A5를 더해도 되고 A2와 A4를 더해도 되니까 A3는 혼자 있으니까 A3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번 더하면 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바로 이 가운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가운데 걸 두 배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2와 이 2가 약분되죠. 그래서 홀수의 항일 때는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해줘도 되지만 이 가운데 항에다가 그대로 무엇만 곱해줘도 된다? 항수만 곱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 약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를 다 더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25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운데 항이 5가 되니까 그 가운데 항 5에다가 항수가 몇 개입니까? 5개라서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바로 합을 나타내는 이제 식인데 공식으로 문자로 외우지 말고 제일 첫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무엇으로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가 이 합을 나타낼 때 보통 나타내는 게 바로 SN이잖아요. SN. 이 SN은요, N번째까지 합이잖아요. N항까지 합인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 해석할 때, 자, 첫 번째 항에서 이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A1이죠. 첫 번째 항부터, 이 말을 꼭 항상 사용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항상 암기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냥 n번째까지 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그래서 여러분들 이 s를 양쪽을 잡고 이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걸 CD라고 생각하고 당겨 보면 이 s가 일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처럼 나온 이 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보통 우리가 A1, A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N번째 항, 즉 SN이니까 AN까지 돼야 되죠. 즉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어디까지 돼야 한다? 바로 an-1 더하기 an번째까지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an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항이죠. 그럼 이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바로 첫 번째 항하고 n번째는 n-한 칸 차이니까 바로 공차를 n-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식을 이용해 본다면, 자, 제일 첫 번째 항 A1을 우리 보통 A라고 쓰니까, 그죠? A라고 쓰고,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 A 플러스 n-1D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a가 되어서 2a가 되죠. 2a 플러스 n-1d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로? 2분의 항수로 나누면 된다. 이것도 바로 등차 수열의 바로 합을 구할 수 있는 SN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을 알 때 또는 두 번째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을 알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합에 대한 공식이고 얘의 의미는 마지막을 몰라도 첫 번째 항과 무엇만 안다면 공차만 안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다 보니까 2a 플러스 n-1d가 되는데 그것을 2분의 항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98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12번째 항이 40이죠. 그럴 때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의미가 바로 S12를 구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바로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바로 우리가 어, 문자로 쓰면 바로 S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죠.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니까 항이 몇 개죠? 바로 12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38 곱하기 얼마가 된다? 2와 11을 약분하면 바로 6이 되어서 6, 8이 48, 6, 38이니까 바로 228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899번은요. 첫 번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20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이 공식 첫 번째와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2a죠. 그러면 a를 몇 번? 2배 하라. 그럼 22죠. 그리고 플러스 n-1이니까 얼마죠? 19죠. 거기에다가 얼마? 공차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분의 얼마? 항수가 2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38이 되니까 마이너스 38이면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20이니까 10이 되어서 이때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얘를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항이 지금 11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20번째 항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공차를 하니까. 따라서 첫 번째 항 1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1에서 20까지 19칸 차이가 나죠. 따라서 공차를 19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 곱하기 마이너스 맞죠? 11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3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S11을 바로 첫 번째 항 11과 마지막 항 마이너스 27을 더하죠. 그리고 2분의 얼마? 여기가 12가 아니라 20이죠. 20번째 항까지니까 20이죠. 그러면 여기에 2분의 20이 되는 거죠. 2분의 항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곱하기 10이 되어서 동일하게 마이너스 16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공식을 아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방법을 보통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하기 싫다. 그 대신 공차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20번째 항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SN을 우리가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SN은 자, 색깔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SN은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2A니까 그죠? 바로 2 곱하기 11 플러스 맞죠? 그리고 n이니까 n-1d가 돼야 돼서 n-1에다가 곱하기 d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무엇을 항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이 식을 잠시 전개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얘가 22가 되고요.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가 되죠. 전개해버리면. 따라서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4에다가 누구를? 2분의 n을 곱하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n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n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2n이 나오겠네요. 플러스 12n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AN은 등차 수열의 AN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그때 이 N에 대한 이 P값, 얘가 바로 뭐다?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만 바로 등차 수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공차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차. 그런데 SN 형태를 보면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등차 수열은요, 상수항이 없는, 즉 상수항이 0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바로 합공식의 바로 생김새는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입니다. 상수항이 반드시 0이에요.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바로 n에 대한 2차식이며 그 개수를 그냥 PQ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바로 이 n의 n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요 마이너스 1을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공차예요. 즉, 이 P를 몇 배 한 거? 이 P를 몇 배 한 거? 2배 한 것이 바로 뭐다?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요 n제곱의 개수인 P와 요 n제곱에 있는 제곱이 있죠. 요 두 개를 곱해버리면 무엇이다? 2P죠. 그게 바로 공차입니다. 즉, 공차는 바로 요 P의 2배가 된다. 즉, 여기 앞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 들어온다? 공차의 절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차의 절반이 바로 P니까 공차는 P의 2배가 된다. 그런데 무슨 항이 없어야 된다?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 대한 바로 생김새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생김새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0인 바로 n에 대한 2차식이며 그 n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의 개수는 반드시 공차의 절반이다.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 이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해줌으로써 바로 무엇을 공차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A1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모든 합공식에서 A1은 바로 뭐와 똑같다? S1과 똑같습니다. N자리에 1을 넣으면 바로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에 N에 1을 대입하면 P 플러스 Q죠. 그게 바로 무엇을 등차 수열의 바로 첫 번째 항이 된다는 거.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의 첫 번째 항은 바로 뭐다? n의 SN 공식에서 n에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때 n의 개수가 공차 역할을 하고,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는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때 2차항의 개수는 바로 뭘 적어줘야 된다? 공차 절반을 적어주는데, 그 n에 대한 개수를 2배 한 게 바로 그 등차 수열의 바로 공차가 되며, 첫 번째 항은 항상 n에다 an이든 sn이든 n에 1을 대입한 게 바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900번입니다.
다음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 수를 모두 더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수를 그냥 더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3에서 12가 된다는 말은 9를 더해도 되고 4를 곱해도 되죠. 근데 다음을 보니까 9를 더해야 되네요. 4를 곱해서는 되지 않죠. 아, 그래서 공차가 얼마인 9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바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2a 플러스 n-1d에 2분의 항수로 곱하는 걸 처리할 거겠지만 그때 이 항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함을 구하려면 이 수가 몇 개인지, 즉 93이 몇 번째의 숫자인지를 알아야 되죠. 즉 항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3에서 9를 몇 번 더해야지 93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즉 93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가 9니까 9n으로 출발한다고 했죠. 맞나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3입니다. 어떤 걸 이용해도 되지만 첫 번째가 편하니까 이 n에다가 1을 넣어서 3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을 해주면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93이 되는 n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9n이 얼마가 되어서 9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은 얼마다? 1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3은 바로 11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1개의 합을 구해달라는 것인가? 바로 S11로 표현할 수 있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6 곱하기 2분의 11이 되고 자, 2와 96을 약분하면 바로 4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8 곱하기 11을 할 때는 11을 곱한다는 말을 48을 빼딱하게 두 번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528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90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4가 59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얼마를 5를 빼주면 59가 되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5를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54가 되겠죠. 아,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이 마이너스 16이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찾아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으로 출발하고 1을 대입했을 때 64가 되어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니까 바로 69가 되어야지 64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이 바로 마이너스 16이 되는 n번째를 찾아주면 되니까 5에는 이항하면 바로 85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n은 5인은 5, 5, 7이 35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 16은 17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17개,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이 64,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한 다음 2분의 항수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4에서 16을 빼면 바로 48이 되어서 48 곱하기 2분의 17이 되니까 약분하면 2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4와 17을 곱하면 되니까 7, 4, 28에 7, 24, 168에 24를 더하면 바로 40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 17개를 더하면 바로 408이라는 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첫 시간이었는데, 자, 많은 내용을 하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